네, 이번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님 모시고 이 끝나지 않는 내란, 기어코 내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내란 속의 윤석열 심판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좀 끝난 줄 알았더니 잔불 정리가 안 되네요. 한덕수 권한대행 맞죠? 네.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어요. 예. 새로. 그런데 이완규 법제처장을 넣었어요. 이완규는 뭐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어떤 인간인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혹시 모르는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법제처장으로 있고요. 노무현 정부 때 검사와의 대화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논쟁이 붙었던 싸가지 없는 검사, 젊은 검사였고요. 싸가지 없는 젊은 검사 이완규. 예, 이완규. 오늘날 법제처장이 된 이완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란 국조특위에서 또 한바탕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12월 4일 날 삼청동 안가에서 4명이 법비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김주현, 이상민, 그 다음에 이제 이완규, 또 박성재 이렇게 모여서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해놨던 계획이 뭔지 기획이 뭔지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바로 3명이 휴대폰을 동시에 교체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교체를 하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완규가 실질적으로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한덕수가 지명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단순히 권한대행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그 거래를 통해서 보수라고 할 것도 없죠. 구구의 부활의 중심에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난 게 한덕수가 아닌가 하는. 구구 부활의 중심에 한덕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사람들 다 헛물 켜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덕수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한덕수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한덕수가 차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히. 지금 왜냐하면 칼자루를 한덕수가 쥐었다라는 것이고.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이럴 줄 알았잖아요. 끝까지 깨끗하게 끝낼 거라고 예상 안 했잖아요. 상당히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고 아주 야비하게 안 끝낼 거다. 그래서 이제 한덕수를 탄핵을 애초에 시도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견이 좀 있어갖고 물론 매파다, 비둘기파다, 이렇게 해서 약간 민주당 안에 이런. 의원님은 매파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애시당초 시작하자마자 매야 그냥. 한덕수. 그러니까 연루된 자들은 다 탄핵시켜야 된다는 주의였어요. 그러지 않고 역사의 여명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그때 당시 비판을 받더라도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후회해서 뭐 하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물을 쳐내지 못한 거에 대한 국민들께 죄송하고 그리고 이런 요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이완규 상당히 아주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다 보니까 탄핵은 쉽지 않고요. 내란 특검이 빨리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종사자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저희가 이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관 탄핵을 하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청문회 과정 이런 걸 거치더라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1차적으로 특검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특검을 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개헌보다는 특검이 우선이고 지금 아직도 끝난 내란을 지금 기어이 내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는 조용히 못 물러나겠어. 승복도 못해.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줄 알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웃기게 보지 마.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거예요, 국민들하고. 뭐 보면 대한제국이 망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광복을 맞이해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예. 이제 그런 기득권들은 국가가 우선이 아니고요, 국민이 우선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본인은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 이 많다는 거죠. 국가가 없어도 아니 최상목 보십시오. 예. 지금 그렇죠. 아니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네. 경제 수장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달러 장사를 하잖아요. 아니 이거 환치기죠. 이제 네, 네? 환치기를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본인은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헌에 대한 저는 개헌이 오늘까지인 것 같아요. 이 개헌 논쟁은 저는 오늘 끝났다고 봐요. 오늘까지 한덕수로 끝났어요. 한덕수로 오늘 그냥, 완전히 정리가 끝났고. 된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민주당에서 또 도지사를 역임한 분은 여야 공동정부 얘기도 하고 네? 여야 공동정부. 여야가 어디 있어요? 1당 2당이 있지. 대통령이 그렇죠. 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개헌을 조건으로 했을 때 이제 예.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18명 예. 이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룸을 좀 줄 필요는 있다. 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내란 세력으로 딱 규정을 해서 심판해야 되는 사람들은 딱 네. 규정을 하고 한겨레 경향이 명단 해가지고 딱 역사에 박제를 했잖아요. 예.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줄 수 있지만 무슨 여야 공동정부를 어떻게 해요 지금 내란을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개헌이라는 거는 결국은 권력의 분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지금 논쟁이 되는 건 권력의 분전밖에 없는 거고 권력의 분전밖에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잖아요.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식 방안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의원 내각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의원 집정부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권력의 분점이 어떻게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그것만 할 수 있어요. 이제 국민의 기본권은 어떻게 할 겁니까? 네. 뭐 단순히 권력 구조만 바꾼다고 해서 이 개헌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개헌은. 지금 예. 국민은 개헌할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개헌할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내란을 종식할 마음이에요. 아니 이제 내란이 이게 결국은 확전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씨가 잔불이 네. 다시 붙어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대행이라는 한덕수 대행이라는 또 괴물을 예.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저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 늘 이제 온건파 강원 대립이 있는데 이거는 강경하고 온건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고 네. 우리가 친일파 청산 제대로 못해서 지금 이날까지도 뉴라이트 작년에 광복절날 보십시오. 네. 지금 독립기념관장 하는 거 보세요. 맞습니다. 이거 보면 도저히 이거 더 이상 우리 후대에 이것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은 예. 어떻게 내란을 종식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 예. 이 두 사람 그다음에 저는 심우정 네. 왜 탄핵을 안 하는 겁니까? 탄핵해야 이게 정리가 돼요. 탄핵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견이 있다 보니까 이견. 예, 이게 서로가 거수로 하시면 어때요? 그래서 다수파가 아니구나. 저요? 네. 세보질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네. 어찌됐든 실기를 한 건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덕수를 이제 탄핵한다. 실질적으로 한덕수가 바라는 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예. 탄핵된 대행으로서 대선에 출마한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예. 그래서 새로운 다크호스 한덕수. 근데 제가 한덕수가 이제 포고령 그 계엄 선포문도 확인했고 예. 양복 뒷주머니 제가 질의했던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무회의 관련된 것도 제가 질의했던 예. 거고 이 사람도 상당히 구린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린 게 많다. 특검으로 가면 예. 자유롭지 못하다. 예. 최소 뭐 이렇게
방임 뭐 이쪽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뭐 재밌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은 조기 대선으로 수능 모의고사가 6월 4일로 연기됐다고 하니까 6.3 대선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6월 3일 대선으로 결정이 됐고요. 임시 공휴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공정한 선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한덕수 대행이 그러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과 모종에 뭘 하고 있다면 네. 공정한 대선 관리가 되겠습니까? 철저히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네. 40여까지 임명을 하면서 이걸 보면 철저히 기획된 거죠. 네, 기획되고 4월 18일 날 2명이 바뀌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네. 국민의힘과 저는 이제 모종에 딜을 했고 예. 거기서 딜의 조건으로 뭔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뭘 받았을까요? 아니 대선 후보나 대선 뭐 이런 후보. 거, 이런 거를 아니 그리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오세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이제 이 대선까지 가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명태균 특검이라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제 한덕수밖에 없고 한동훈하고 유승민 같은 경우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더 극우로 이제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도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뭐 이 기치를 내걸고 한덕수가 나올 후보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뭐 아니길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혼자 스스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이다. 마은혁 임명, 이완규 임명, 지명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스스로 결정이 아니고 프로시저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 쪽에서 한덕수를 탄핵하자.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튀어나올 테죠. 오케이, 땡큐. 그러면 이제 사퇴로 가는 거죠. 근데 관저에 불러서 혼자 만난 사람은 나경원이라서 나경원 의원을 대선 후보로 점지하려고 따로 만난 거 아니냐. 나경원 깜이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경원은 깜이 아니다. 불가능하다. 그럼 왜 따로 불렀을까요? 아니 뭐 워낙 열심히 한덕수한테 뛰어줬잖아요. 양보해 뭐 이런 거요? 워낙 열심히 뛰어줬잖아요. 그냥 감사 노고를 취하는. 그래서 이제 가장 반대가 없는 인물은 그래도 이게 한덕수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그 대통령실 전 대통령실이나 그 다음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뭐 새로운 후보로 부각될 수 있는.